우와, 절친을 위한 주식시장 사용 설명서 3편을 녹음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석해준 우리 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딸이 또 쓰고 있네. 이런 뽀로로를 갖고서 옆에서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절친을 위한 주식시장 사용 설명서 3편. 시장은 무엇을 움직이는가? 제재야, 뭐 갖고 움직이지? 시장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겠지 뭐, 그지? 봅시다. 얍, 넘어가라. 네, 넘어갑니다. 절친을 위한 주식시장 사용 설명서 3편의 대주제는 장단기 금리입니다. 장단기 금리. 말은 들어보셨나? 장단기 금리. 그지? 그지? 말은 들어봤지만 절대로 관심 안 가요. 그지? 관심을 안 둬. 왜냐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면 돈 버나요? 다 죽죠. 장단기 금지차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뭔지 몰라. 그치 그치? 물론 웃어줘 한번. 너도 웃어봐. 웃어봐. 네, 뽀로로나 갖고 놀아라. 하여튼 우리 딸은 장단기 금지차를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모르세요. 어차피 몰라도 주식을 한다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요 시점을 보시면 별로 그다지 기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장단기 금지차가 역전되는 상황인 상황인데 잘 안 보이죠?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장당 그 국채 금리가 국채 1년물부터 30년물까지 했어요. 우와,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겠대. 너도 웃기지? 뭐 그래도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지? 적은 금리든 나쁜 금리든 받겠다는다. 자, 도대체 왜 또 주요 금리는 뭐가 있을까? 오! 뽀로로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치? 뽀로로가 전화를 했어. 우리나라 국고채 외 주요 금리는 CD, CP, 회사채가 있죠. 크게 보면은 금리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당연하죠. 뭐 어느 한 놈만 많을 수는 없죠.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고 이제 그렇지만에 CD하고 CP 뭐 이렇게 97년에 왕창 올랐다가 또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금리가 높았냐 낮았냐 말한다면은 1992년에 자그마치 한 18% 정도까지 금리가 높았던 적이 있어요. 금리가 높아서 뭐 어땠냐? 그때 물가가 높았다는 얘기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금리가 높았고 즉 물가가 높았습니다. 어쨌든 같이 움직여요. 근데 금리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시장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와, 효재 박수. 장단기 금리차. 전문가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정배열됐어요. 뭐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별로 관심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봐야 됩니다. 주로 말하는 건 국채 3년물과 CD 간의 금리차입니다. 뭐 꼭 옳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고 이게 예측력과 설명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뭐 가장 최근의 거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의 걸 보시면 2011년 한 6월서부터죠. 난리 났어요. 그때부터 2013년 6월까지 엄청 길다. WDB야 WD. 사실상 WDB. 그러나 WDB라고 말 안 한다. 어쨌든 경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주가 안 갔다고 욕하신 분들 많으시죠? WDB 왔었거든요. 그치 효재야.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2008년을 봅시다. 마이너스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2008년은 뭐 더 안 말해도 알죠. 그 다음번에 쫙 올라간 거 보이시죠?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올라간지 몰랐죠?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순행되면 좋고 나쁘고는 뭐 제가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인터넷 보면 여기에 설명이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나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전 중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대폭 등장이 있었죠, 한국에. 그리고 2000년 초반에 한번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전으로 가면 2003년에도 힘든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 초반에도 힘든 시기가 있었죠. 힘든 시기라고 말하는 시기는 모두 다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상황, 마이너스 상황이었던 상황.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 관심이 없다고 해서 뭐 아무도 당신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슨 지표를 보세요 라고 물어볼 때 약간 쪽팔린다는 거. 그리고 내가 왜 돌을 맞고 있는지 모르면서 내 주식값이 쫙, 내 자산값이 쫙 떨어지는데
아무 설명을 못한다는 거. 그래도 좋으시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잃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 내 돈 잃는 거니까. 남의 돈 잃는 게 아니고 내 돈을 잃는 거야. 내 돈. 내 돈은 남의 돈이다 생각하지 사시는 분들은 장당금리차 이딴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장당금리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채 1년물과 CD 간의 금리차, 국채 3년물과 CD 간의 금리차, 국채 5년물과 CD 간의 금리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10년물과 CD 간의 금리차입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세히 보시면 IMF 때 완전 난리 난 거 보이죠? 2006년도에도부터 그 전부터 계속 난리였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전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2007년 이후로 한국은 딴 나라가 됐거든요. 사실상 이걸 뭐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장이 개방됐으니까. 그죠? 너도 그건 알고 있지? 그 후에 보면 금리가 수렴할 때가 있어요. 수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가 쫙 떨어졌다는 거죠. 금리차가 줄면서 시장이 엉망진창 난리 났다는 식이고, 발산할 때가 있어요. 쫙 퍼졌을 때는 경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죠? 예, 발산 중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박신우님께서 말씀하시죠. 와, 통일은 대박이야. 통일은 대박일까? 여자야? 잘 모르겠지. 통일은 대박일지 몰라도 금리가 발산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뭔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딴 거 신경 안 쓰시죠? 우리는 중국이 궁금해, 미국의 테이퍼링이 궁금해. 하지만 금융시장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다는 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요. 뽀로로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래요. 왜 주식이 떨어진지, 왜 올라간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긴 왜 몰라요? 여기 다 나오는데. 자,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이딴 거 신경 안 써요. 그죠? 금리 5% 주던 거 2% 준다고 욕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실질금리라는 게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나는 딴 나라 얘기라 신경이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효재도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돈이 또 사라지죠. 우와, 돈 사라지니까 좋아요? 미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금리가 낮다고 난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약 한 2% 정도 돼요. 회사 하시는 분들이 별로 편하진 않아요. 돈 싸게 했다고 했는데 별로 싸지가 않거든요. 물값을 매해 올려야 되는데 매해 못 올려. 금리는 그대로인데 물값을 못 올리니까 금리 부담이 크죠.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옛날에 물가 맨날 올랐던 거 기억 안 나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죠? 짜장면값 맨날 올랐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안 올라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안 오르니까 실질금리도 낮죠. 금리도 낮아요. 대신에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실제 금리 부담은 꽤 높죠. 자, 보세요. 2001년쯤서부터 해가지고 약 한 2%에서 4%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은 2% 선에서 멈춰있죠. 실질금리가. 실질금리는 국고채 3년물에서 소비자 물가 변화율 전년 동기분을 빼면 됩니다. 계산하라 하면은 못하시죠? 못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금리가 절대 낮지 않다는 거 해주시면은 그게 중요해요. 금리가 낮지 않다는 거. 옛날 2000년에 금리가 높았다. 이건 IMF 직후니까.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금리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높지 않은 게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장단기 금리와 경기 순환입니다. 보고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뭐 그다지 꼭 나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야일드 스프레드라고 나와요. 좌측으로 EY 렉이 되세요. 뭐냐면 2년을 밀어놨다는 얘기예요. 뒤로. 뭐냐면 2년 앞서서로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넓어졌을 때, 커졌을 때 그 후에 2년 후에 미국의 주식 주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해요.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딸이 딱 눌러주셨어요. 그 시간에. 뜻은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고 나면 2년쯤 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사들이 이득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식하고 돈 벌고 싶잖아요? 주식 남 도와주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벌고 싶죠? 효재도 돈 벌고 싶대요. 이런
큰일 났네. 조기 교육을 너무 빨리 시작했네요. 아, 그렇대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 뭐 어쨌든 할 수 없어요. 자, 장래금차가 2년 땡겨져 있어요. 장래금차가 벌어지면은 그 후에 경기가 좋아집니다. 미국 장래금차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금 엄청 좋습니다. 믿기지 않죠? 예,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 서프럼 모으기 상태 전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효재 한번 눌러줘. 너도 뭔가 너의 실력을 보여줘. 이만 끊을게. 안녕. 저희 딸이 안 눌러서 제가 직접 눌렀습니다. 이만 끊는다는데 끊기지 않아 봅시다. 배당 지수를 환산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지수 한참 떠들었죠, 제 블로그에. 진짜 효과가 있느냐? 아니 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배당 지수를 볼 때 배당에 비해서 주가가 싼 시절이죠. 빨간 게 높으면은 좋은 거고 낮으면은 위험한 겁니다. 자, 보세요. 좀씩 높아지죠? 한국이 좋아진 거예요. 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이익을 1년에 1조씩 내는 회사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 예? 어디냐고요? 그딴 회사가 어디냐고요? 예, 삼성전자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포스코도 있어요. 아, 포스코 병신 냈다고요? 그래도 이익이 1조씩 나요. 돈 졸라 많아요. 자, SK텔레콤 아시죠? 잘생겼다. 잘생긴 뭐가 잘생겨요? 전지현이 잘생겼죠. 어쨌든 돈 많은 회사죠. 현대차도 돈 많이 벌고 삼성전자 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아진다. 이익이 높아지니까.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어느 때 2008년이 되니까 갑자기 쫙 떨어진 게 보여요. 2005년부터 주가 대비를 하고 쫙 밀리죠. 이 이유는 이익보다 주가가 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무 상관없이 미래의 셋을 믿고 투자를 했죠. 예, 땡땡 소리 납니다. 사진 찍으면서 좋아했어요. 2008년에 주식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주식 동호회 만들어갖고 떼돈 벌었다고 좋다고 뛰쳐나가셨죠. 나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 돈을 더 벌 거야 하고 제가 아는 동생이 얘기해주더군요. 그분들 지금 손가락 빨고 있지 않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단이 나오고 상단이 나옵니다. 홍 박사님 설명은 그러시죠. 홍 박사 설명은 요때가 바로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저점이라고 하면 고점이 저점이 뭐 상관없이 주가가 되게 비쌌다는 시절이죠. 몇 개 보이죠? 요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이 옵니다. 지옥도가 열리죠. 개미 천국이야. 개미만 바글바글해. 하지만 상관없이 또 사. 왜냐하면 우린 무적의 개미 부대니까 또 사죠. 그래서 지옥을 맛을 보죠. 그리고 한참 좋은 시절 2019년이 되면은 아무도 안 사. 왜냐하면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해요. 뽀로로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좋은 시절에 안 사고 비싼 시절에 사고 뽀로로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자, 항상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겠죠. 비싸지면은. 그러나 싸지면은 안 사겠죠. 왜냐고? 우리는 개미니까. 다음번 어디쯤 올까요? 아마 한 여기쯤 오지 않을까요? 여기쯤 어딘가? 언제쯤 될지 궁금하게 한번 지켜봅니다. 이익이 늘어날지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프라임 사태의 전조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200 갖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직전 거는 역시 코스피 200, 이것도 코스피 200이네요. 코스피가 그 시점 땡겨갖고 본 거군요. 바로 내려간 수치를 갖다 좀 더 연도수를 줄여서 옛날 거부터 보는 겁니다. 엄청 떨어진 게 보이시죠? 예, 배당을 또 돌아봤을 때 그 시절은 대단히 사면 안 되는 위험한 시절, 거의 2002년 선까지 밀려있던 산이죠. 2002년만큼 과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장당임차를 보겠습니다. 이야, 빠방. 이번 장의 대주제는 장당임차. 더 크게 보니까 잘 보이죠? 우와. 또 만나요. 제 딸이 눌렀습니다. 자, 보시면 2008년 와, 마이너스 금리로 절대 빨리 뛰쳐나가라고 난리치고 있죠. 홍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케이스 실러 그 주택지수인가요? 그게 2007년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한 40% 정도 빠졌죠. 40%는 10%인가 돈 좀 굴려봅시다. 다시 봐야 되는데 어디서 엄청 많이 빠져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시절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장상임차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한국 금융시장도 박살나기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함께 놀아요.
함께 돌리고 있었죠. 오, 올림픽 좋아요. 그 지나가다가 병신됐죠. 2008년 10월에 자동임차가 이렇게 극악적으로 떨어질 때 어떤 수를 쓰든 간에 팔아치우고 도망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신경 안 썼죠. 자,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신경 안 쓰시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쳐다볼 정도 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고수게, 하지만 우리는 개미니까 절대 안 쳐다봐요. 이런 이딴 거 신경 안 써. 왜냐면 나는 뽀로로 친구니까. 그죠? 자, 보세요. 위험 프리미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쉽지. 아주 어렵지 않아요. 해화체에서 국채 3년물에 금리를 빼면 돼요. 자, 보시면은 2008년 7월 되면은 올림픽 한참 때죠. 조금 지나가면 9월, 10월, 11월 예, 미친듯이 폭등합니다. 이 상황 되면 다 팔고 도망가야죠. 그러나 우리 용감하니까 신경 안 써 계속 주식을 하죠. 싸니까 포스콜 50만원에 사죠. 그리고 지금 피토하죠. 신경 안 써요 이런 거에. 그래서 죽습니다. 재고순환입니다. 재고순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냐고요? 나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재고순환입니다. 재고업 전년 동월비, 제조업 재고 전년 재고 출하, 이게 출하죠. 출하 전년 동월비, 재고순환입니다. 두 개 갖고 만든 재고순환표죠. 자, 중요한 거는 재고순환표입니다. 자, 보세요. 재고순환표를 잘 보세요. 서프라임 직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 5월이 되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장사 안 돼요.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러면 어떤다고요? 예, 난리 납니다. 금리도 돌아섰고 재고 돌아섰고 경기가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난 주식을 하죠. 그리고 죽습니다. 자, 전년 재고업 재고를 보세요. 재고 쌓인 거 보이시죠? 재고 엄청 많았어요. 안 팔리고 쌓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거 상관 안 했죠? 자, 출하를 보세요. 이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출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2008년 5월부터.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 재고가 쫙 쌓여갔는데 금리가 쫙 박살나가는데 아무 신경 안 썼죠 우리. 그리고 재고 전년 동월비가 2008년 10월이면 바닥을 찍습니다. 서프라임 사태 상황이 엄청나게 갑자기 안 좋았죠. 출하가 확 줄고 재고가 2009년에 되면 바닥을 찍죠. 재고 순환이 2009년 좀 넘었으면 최고 타까지 올라갑니다. 재고가 잘 팔다는 얘기죠. 아이고 회자 힘들어. 이런 상황 신경 안 쓰죠.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예, 당연히 또 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뽀로로 친구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또 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재고 수준은 바닥입니다. 불경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고 순환이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재고 순환표입니다. 보시죠. 서프라임 직전 상황이 어떠죠? 2008년 4월 되면 순환표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2007년 8월이 되면은 역사적 저점을 뚫고 지나가죠. 예, 올림픽에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팔아치우고 현금을 보유해야 할 시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 우리 주식은 용감하니까 또 사죠. 그러면은 또 우리는 함께 한강다리 위에서 춤을 추게 돼요. 이히 대한민국이 통일돼요.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리죠. 자칫하면. 자, 코스피와 코스피 전년 동월비입니다. 왜 보냐고요? 이딴 거를? 코스피 보기도 벅찬데 왜 이런 걸 보냐고요? 경기가 대체 지금 어디쯤 있는가? 제일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코스피 전년 동월비가 꼭지가 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예, 거의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갔을 때죠. 더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코스피 전년 동월비는 이제 경기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 있죠? 밑으로 꽉 꼬꾸라져 있죠? 별로 재미없는 시기죠? 예. 지금은 별로 좋은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겠죠. 이 시절이 어느 정도 선이죠? 서프라임 빼면은 거의 바닥입니다. 2002년 이때도 바닥이었다고요? 하하, 잘 모르시는군요. 이때가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서 주식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은 할 만한 시절이라는 얘기겠죠. 뭐 이 말을 듣고 주식을 사신다면 저는 100% 보장을 못합니다. 투자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지 요지요? 콧물 그만 흘리고. 자, 제조업 재고 순환비와 코스피입니다. 재고 순환입니다.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관련 실무 서적은 돈 좀 굴려봅시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 안 하신데도 저는 뭐 어려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일 많이 가르쳐주고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시간이 된다면은 저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 홍 박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여튼 한번 봅니다. 보면 재고순환이 돌죠. 약간 먼저 도는 거 보이시나요? 코스피보다 약간 먼저 돕니다. 살짝 빠르죠. 선행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최소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줍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상에 좋죠. 원전을 또 어떻게 내가 꼬꾸라 될지 모르니까 이걸 보시고서 뭔가 인사이트를 못 얻으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검토할 것들. 그 외에 검토할 것들은 뭐냐면 찾아보면서 좀 신기한 것들을 찾았어요. 이제 장단임금리차가 이번 그 챕터의 대주제인데 장단임금리차를 통해서 그 위험을 예단 먼저 알고 피해가자는 게 이번 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좀 신기한 것들 재고순환표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와 함께 좀 신기한 것들인데 외환 보유액과 주가 지수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꾸준히 늘죠. 그럼 주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요. 근데 잘 보시면 올라가다가 외환 보유액은 느는 것 같은데 주가 지수 안 올라가요. 요 근래에 이유가 뭘까요? 전년동월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조금 더 늘죠. 빠르죠 여기가. 그리고 외환 보유액과 코스피 주가 지수가 거의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외환 보유액이 전년 동월비를 보면은 늘지를 않아요. 이제 장사가 된다는 거죠. 재고순환표가 비슷해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고 제조업으로 대부분 먹고 살아요. 이공계를 갔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공계를 안 간 게 저의 한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능력이 들어서 어쨌든 제조업가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가가 오르죠. 근데 수출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외환 보유액과 코스피 전년 동월비는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자, 외국인의 주식 소유 구조입니다. 한참 뉴스에서 지랄을 떨어요. 뭐라고 떠냐고요? 아, 기관 장세예요. 외국인이 주식이 많이 사갖고 뭐래요. 기관하고 외국인밖에 없어요. 가서 똥이나 푸라고 하세요. 뉴스를 그냥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꼭 지표를 뽑아보세요. 그 기자님들도 정부 발표문 외에는 별로 보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일반 개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죠? 2004년, 2005년, 2006년 그 비율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상 비슷비슷해요. 즐거운 하루나 보내랍니다. 그렇게 많이 쫄질 않았어요. 우리 함께 놀아요. 함께 놀 상황이에요 지금. 왜 기관장세라고 떠들까요? 뭐 그게 재밌나 보죠.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많이 산 건 2004년에 많이 샀어요. 그때만큼 사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우린 지금 이 정도 비율이 정상이고 옛날에가 과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난리죠. 왜냐면 과도한 시절에 엄청나게 장사 잘 되니까 많이 생겼거든요. 조그만 증권사, 투자정보사는 다 망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아니라고 난리치죠. 어쨌든 망하고 나면은 또 쓸만한 게 나오겠죠. 누가 살아남을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세 개만 봤습니다. 기관 투자가, 개인,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비중 좀 보세요. 줄었다가 2008년까지 쭉 팔아치우다가 주마용이니까 다시 늘리고 있죠. 똑똑합니다. 개인 보세요. 언제 늘렸죠? 2008년, 2009년 막 쭉 늘어나죠. 예, 외국인 판 거 다 받아줬습니다. 기관 투자가 어땠죠? 2008년 되기 전까지 슉 팔아치웠어요. 똑똑해요. 개인보다 낫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중은 별 차이 없다는 거 옛날하고 지금이 정상입니다. 제조 평균 가동률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갔을까? 97년에 보십니까? 64%가 떨어졌죠. 자, 2009년 보이세요? 64%가 떨어졌습니다.
언제가 안 좋을 때일까요? 당연히 공장이 안 돌아갈 때가 안 좋을 때죠. 공장 안 돌아갔죠? 서프라임하고 IMF 빼고 나면은 이렇게 안 돌아갈 때도 많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87년에 보면 쭉 떨어진 때가 있어요. 88 올림픽 직전에. 우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죠. 별로 관심 없죠? 하지만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직전에 공장 가동률이 박살나던 시절이 있었죠. 지표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주식표를 안 보고 싶으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왜 내 돈을 저승으로 보냅니까?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가동률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시죠? 저도 말합니다. 한국은 채찍 끝에 있어요. 난리 법석을 떠는 나라죠. 돈을 번다 치면은 되게 쉽게 보면은 쉬운 나라고 어렵게 보면은 박살나기 쉬운 나라예요. 꼭 안 좋게 볼 건 없어요. 사고 싶은 주식을 다 써놓고 현금을 꼭꼭 모아두세요. 잘 보이세요? 가끔 아니면 아주 자주 한국은 위기가 찾아와요. 올 때마다 큰 돈 벌 기회가 오죠. 그걸 부정하고 싶으세요?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은 꿈을 그냥 믿으세요. 자, CPI와 PPI 전년 동업입니다. 자, 이쪽에 놀아라. 자, 장난감. 뭐냐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래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CPI가 뭘까요? 소비자 물가입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설명해 주겠죠. 왜냐하면 원재료 값이 당연히 싸고 물건 값은 비싸야 물건 파는 공장이 돈을 벌겠죠.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CPI는 소비자 물가는 잘 못 움직여요. 왜냐고요? 무조건 물가가 올릴 수 있나요? 경쟁자가 저렇게 많은데 반대로 PPI는 막 올라가요. 왜냐면 원재료 값인데 국제 원재료 값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PPI가 더 많이 움직이고 CPI는 좀 움직임이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CPI가 높을 때 PPI보다 그때가 회사가 돈을 벌 때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상황 어떻죠? 예, PPI가 낮습니다. 요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다 벌어가는지 현대차가 다 벌어가는지 몰라도 벌어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누군가 벌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PPI가 더 높을 때입니다. 언제죠? 서프라임 모기 상황일 때입니다. 계속 안 좋죠. 서프라임 모기 이제 딱 터졌을 때는 오히려 PPI가 줄어서 물가, 생산 물가가 적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고 주가가 확 폭등을 했고 근래에 장단임차 역전되어 있는 그 상황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생산자 물가가 높아서 경기가 안 좋았죠. 자, 반대 돌아가 봅시다. 여기 CPI 전년 동월비지가 이 시절이 언제죠? 주가가 대폭등할 때입니다. 자기 주식 잘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돈 벌었을 때 바로 그 시절이죠.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보다 더 높았죠. 역시 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좀 경제 위기가 왔을 때죠.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뭐 넘어오면서 PPI가 다시 높았습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죠. 여기도 돈 많이 벌 때입니다. 지표가 많습니다. PPI 전년 동월 뺐던 이제 CPI에서 PPI를 뺀 전년 동월비지 비교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뭐 다른 것들은 거의 겹쳐요. 한 가지 지표 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되죠. 서프라임 모기 때 잠깐 보면은 2007년 11월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빠져나왔으면 좋았겠죠. 그 후에 올라가는 주식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2008년 8월부터 9월 넘어서 시작하면은 돌아서기 시작하죠. 서프라임 모기지 영향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식을 샀어야 된 거죠. 이때 팔고 2007년 11월쯤 팔고 2008년 2009년쯤 갔을 때 이제 한참 이제 뭐 리만 무너지는 난리 칠 때 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보면 2010년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 되면 WD 왔다고 했죠. 예, 왔던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아이쿠. 수출 줄과가 환율 문제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요 전에 제가 잘못 글 적은 게 있었는데 2007년 이전하고 2007년 이후는 한국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수출 증가율이 아주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보세요. 쭉쭉쭉쭉 왔다 갔다 하죠. 평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은 평탄한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에 종속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가 다 똑같아. 그런데 한국은 수출 주도형 소형 개발 국가래요.
중요한 거 하나,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시장이 다 열려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한국은 왔다 갔다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유는 한국은 정말 조그만 개방형 국가니까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시죠. 자, 오른쪽입니다. 퍼센테이지 체인지 프롬 이어 어고 1년 전보다 수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한 40%씩 왔다 갔다 하죠. 27% 줄었다가 40% 들었다가. 와, 미치고 날뜁니다. 이렇게 경기가 수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은 돈 벌 기회가 되게 많아요. 한 5년만 버티시면 돼요. 길면 10년. 그럼 기회가 꼭 옵니다. 아, 나는 못 버티겠다고요? 그럼 주식에 손을 끊으세요. 그냥 저축이나 하세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과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고요? 신호 효과가 있습니다. 홍 박사님 책의 설명을 다시 빌려오면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증권 외국계들은 이 환율을 가지고 신호로 봐요. 환율이 쫙 올라가는 평가절하되면은 한국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실제로 문제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문제 있겠구나 생각하고서 돈을 쫙 빼가요. 그럼 그게 일종의 신호가 돼서 자기 실현적 효과가 있대요. 자기 실현적 효과가 뭔지 아시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실현을 해보려고 상황을.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평가절상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평가절하가 되면 박살이 나죠.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꼼꼼히 챙겨보고 그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환율이 평가절하 됐을 때 그러니까 1,500원 되면 엄청 위험한 거고 환율이 평가절상 됐을 때 1,000원 되면 되게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편에 또 이어집니다. 절친을 위한 주식시장 사용설명 4편에서는 거시지표,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